자, 반갑습니다. 단대부중 보충 프린트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항상 수학 문제는 맨 첫 줄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포물선 모양인 호수가 있다. 호수 중앙의 물의 깊이는 12m고 여기가 12m라고 합니다. 그죠? 네. 호수 양 끝에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48m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8m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수의 성질 중에요, 이 친구가 이런 축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얘가 24고 얘가 24라는 걸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호수 중앙 O에서 B의 방향으로 16m 떨어진 지점의 물의 깊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6일 때의 얘의 깊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요, 얘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제 Y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X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24와 플러스 24인 이차함수로 문제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Y절편이 0,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식을 쓸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식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꼭지점이 지금 0, 마이너스 12잖아요. 네. 그 말은 축이 이제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이 되니까 이 친구는 얘 꼭지점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식을 써주면 a의 x의 제곱 빼기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 함수가 이 포물선 이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이 24,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4,0을 대입해야겠죠. 얘가 지나는 점인 24,0을 여기 대입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0은 576의 a 빼기 12가 되고, 576a가 12니까 a는 576분의 12가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이 576은 24 곱하기 24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48분의 1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4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x좌표가 지금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16일 때 y좌표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x에다가 16을 넣어서 48분의 1에다가 x에다가 16을 넣고 빼기 12를 한 y값을 묻는 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여긴 3이고 3분의 16이죠. 맞나요? 그럼 3분의 16에서 12를 빼주면 12는 3분의 3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이 친구는 16,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될 거고, 이때 물의 깊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0m가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갈게요. 18번입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범위를 물어봤다면 이걸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생각은 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첫 줄을 제가 먼저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 첫 줄을 먼저 읽는다면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3,0인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 되니까 축이 지금 3이 될 거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x는 3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이 친구는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이쪽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y 값이 감소하는 범위는 x가 3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축의 방정식의 x는 2예요. 지금 불과 보충 포인트 2개를 풀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내가 꼭지점을 찾으면 축을 찾을 수 있고 꼭지점을 찾으면 또 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럼 거꾸로 축을 찾았으면 꼭지점이 2,네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x축의 다른 말은 y는 0입니다. y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꼭지점 또한 0이 되겠네요. 네.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라는 말은 일단 y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바는 y절편이 될 것인데 y절편이 지금 0,2, 그러니까 이제 y절편은 2겠죠. 그리고 그 y절편의 좌표는 0,2가 된다고 하니 다 구했습니다. 꼭지점이 지금 2,0이니까 나는 뭘 쓸 수 있어? 2차 함수의 식을 써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0,2를 지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니 교점, 지나는 게 0,2인 것이니 이걸 또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2는 4a가 될 거고 a는 2분의 1이 되겠죠. 네. y는 2분의 1의 x-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꼭지점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네. 꼭지점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얘의 꼭지점은 얘를 지나고요, 얘의 꼭지점은 얘를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먼저 꼭지점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0,-1겠죠? 네. 얘는 P,0이겠죠? 네. 그러면 얘의 꼭지점인 P,0은 얘를 지나는 거고요, 얘의 꼭지점인 0,-1은 얘를 지나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 모르는 점이 A하고, 모르는 값이 A하고 P가 됩니다. 네.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줍니다. 왜? 모르는 게 두 개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대입을 했을 때는 뭐가 편하냐? P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P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은 P가 0보다 크다는 건 어차피 문제에서 줄 거예요. 네. 그래서 P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 식은 A의 x-1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네. A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정답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다음 가겠습니다. 21번이에요. 자, 이 친구하고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건 앞에 얘가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A가 똑같다는 거고, 왜? 모양이 같다는 건 얘랑 얘는 모양이 다르긴 하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5라면 마이너스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A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5를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에 얘가 지금 A가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인 걸 찾아서 얘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내려고 했다면 얘를 싹 다 전개해놓고 찾으라고 했을 거예요. 네. 22번입니다. 얘 그림과 같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4에 접한다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4와 0이 0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점으로 지금 대칭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라면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q까지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를 지나잖아요. 네. 그래서 q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건 a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는 구했고,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0과 0,0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걸 토대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0,0을 넣어도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빼기 4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a가 4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1 빼기 2 빼기 4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쉽다고 했던 문제인데요. 보자마자 a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플러스, 플러스라는 걸 토대로 p도 양수고 q도 양수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24번이에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면 x축의 다른 말은 y는 0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네모, 0이 되겠죠. 네.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여기에서 전개를 다 해줬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다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전개를 해놓은 문제가 되니까 전개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자, 꼭지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계속 했던 얘기가 표준용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식은 일반용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용어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얘가 어떤 꼴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하면서 적어보면 a에 x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이 된다고 한다면 네모가 뭐가 됐든 간에 a라고 하면 p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다 전개를 해주면 ax의 제곱 빼기 2apx 더하기 ap 제곱이 되면서 x제곱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되고 p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물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x축 중에서 원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0,0이었다고 한다면 y는 a의 x 빼기 0의 제곱이 되면서 그냥 ax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네. 하지만 문제에는 지금 다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네. x제곱 혼자만 존재하는 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지금 여기서 안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a랑 p 둘 다 0이 아니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제낄 수 있고 3번도 제낄 수 있어요.
왜? 얘는 x제곱하고 x밖에 없어서 상수가 없는데 얘는 x제곱하고 상수는 있는데 x 이제 1차항이 없으니까요. 네. 1번과 3번은 제낄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2번, 4번, 5번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네모 콤마 0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4 뒤에 상수항은 그냥 둡니다. 그럼 이 친구를 바꿔주면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x-2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2,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도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절반이 2분의 1이고요.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얘가 4분의 8이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7이 될 테니 얘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25번 가겠습니다. 얘가 지나지 않는 4분면에 물어봤어요. 그래야겠죠. 지나지 않는 4분면을 봤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건 꼭지점과 y절편을 찾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네. 왜? 내가 꼭지점이 여기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y절편이 만약 여기까지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지나지 않는구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맞아, 이래서 썼으면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서라도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고 뭐 그려야겠죠. 네, 그려야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걸 파악하는데 중요한 건 꼭지점과 y절편이다. 그래서 내가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4 빼기 3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8 빼기 3에서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2,5를 지나고요. 꼭지점이 2,5고요. 그리고 네. 지금 위로 볼록인 상황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네. 26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을 때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그냥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냥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의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냐고 되어 있으니 꼭지점을 물었으면 바로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절반하면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친구를 바꿔주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니까요. 이 친구는 제 3, 4분면 위에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데 뭐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뭐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을 뭐 이렇게 쭉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별로 안 좋아하냐?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그 공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 저는 살면서 계속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만 해주면 좋은 건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한 게 어떻게 한 거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양수분의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네.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다 라고 잡고 넘어가 주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네, 여기 30번까지 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수 y는 3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얘는 내가 꼭지점을 구할 수 없고 얘는 꼭지점을 구할 수 있으니 얘의 꼭지점을 구해보셔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빼기 7이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더하기 8 빼기 7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y절표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얘의 꼭지점이 2,1이라면 얘가 2,1이 되는 거, 얘의 꼭지점도 2,1이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함수 그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까봐 한 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얘의 꼭지점을 알고 얘 a를 알고 있으니까 3의 x-2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3의 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2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13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2와 13이 됨으로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28번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다른 말을 쓰면 y는 0이라고 했었어요. 네. 얘와 얘의 교점인데요. 식과 식의 교점,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등호를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 0과 만날 때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보고 5글자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를 곱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3, x 빼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니까 각각 a와 b가 어떤 게 더 x의 좌표가 큰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0과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29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x축의 다른 말은 y는 0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와 만나는 걸 찾아낸다면 는 0을 쓰고 여식을 풀면 되는데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네. 여식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 d가 0보다 작다 라고 적어주셔야 됐습니다. 근이 한 개 중근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d가 0이라고 했었고요. 두 개라면 d가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셨으면 됐습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만나지 않는다예요. 네. 한 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근이 한 개, 중근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네. 접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만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b'의 제곱 빼기 ac를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k가 4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원래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얘를 자 x축과 만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꼭지점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얘가 x축인데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네.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꼭지점이 x축에서 만나지도 않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줍니다.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k를 해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4가 됩니다. 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k-4가 되면서 얘의 점의 좌표가 2,k-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0보다 얘의 y좌표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네. 라고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k가 4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네.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라 계속 식을 따라가기 어려워가지고. 어떤 게 안 따라와 줍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진짜 괜찮아요. 알고 있겠지만 전 다 설명하고, 전 차라리 중간에 끊는 걸 선호하지 다 설명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죠? 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네, 어느 부분에서 컷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9번 들어갈 때 집중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잘 안 써요. 네, 이거 잘 안 써요. 이거 많이 씁니다. 네. 엄청 많이 써요. 누가 봐도 얘보다 얘가 편하잖아요. 네. 그냥 이거 한 줄 쓰면 답인데. 그래서 중3 때 수학 성적이 되게 친구들끼리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걔네들은 이렇게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야. 네. 네. 갑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6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최고치한 개수는 모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 24라는 건 y절편의 좌표가 0,24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24와 0을 각각 넣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를 이런 거 이제 전개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얘를 전개해서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24를 먼저 해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끊어가겠습니다.